네, 반갑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반등은 시작되고 있는지 참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255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지 라인 때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좀 바뀌고 있어요. 계속 관망세 보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전차 군단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 수급의 쏠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조정을 한 방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벗어날 수 없는 조정이라면 일단 좀 즐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또 어디까지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었다라면 그 부분들을 오후에 조금 깨부시는 모습들, 또 그 다음에 저점 라인 때 이 지지를 좀 만들어내는 그 형태로 좀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상황을 좀 알아보면요. 자, 코스피 지수 좀 살펴보게 되시면 아침에 상승 출발했어요. 네, 0.5% 정도까지 올라서면서 분위기 좋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쭉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이 좀 잡아주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눌립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악재가 있거나 조금 상황이 안 좋았거나 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데드크로스 이후에 단기 급등이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계속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거 벗어나기 전까지는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 이후의 상황은 항상 데드, 그 다음에 횡보, 지지선 확보, 그리고 골든크로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예요. 21선이 아마 2600포인트 아래쪽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 만기일이 13일날, 다음 주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7일날 또 실업률 발표, 12일날 CPI 지표. 그러니까 중반 정도까지는 일단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서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또 연준 당국자들이 또 나와서 뭐라고 씨불이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CPI 발표 전까지는 계속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은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하다가 훅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에서는 역시 매수 포인트 좋지 않죠? 매수하지 않고 가는 것이 일단 유리하고요. 괜찮다 싶어서 사둔 종목들도 오늘은 또 밑으로 떨어지면서 변화를 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 갑자기 훅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또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올라와 주느냐, 또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 2560포인트를 여기서 계속 지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더 빠졌어요. 아침에도 올라온 거 별로 없었고요. 그냥 흐물흐물 되다가 쭉 떨어진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은 또 2차전지가 좀 반등하다가도 다시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다지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빠지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데드에서 지지선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61선까지 깨고 내려가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 포인트는 저기 800포인트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진행되다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금융투자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워낙 거세죠. 지금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 치면은 단기간에 한 700~800억 팔아먹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계속 팔아먹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700억 넘게 나타났죠. 그에 비해서 기관 쪽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방어는 좀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 방어는 그래도 아마 전기전자 쪽, 대형주 쪽에 집중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가 좀 반등하면서 또 시중 상위 종목이 어느 정도 플러스 국면을 좀 유지해주면서 그나마 좀 버티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지수가 좀 제법 많은 폭의 하락을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연기금이 뭐 지수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시중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0.28% 상승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제법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완전히 조정을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이 이격도를 얘가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이격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이냐인데, 자, 이거를 그냥 벌려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 밑으로 꼭 떨어져야지만 조정은 아니잖아요. 옆으로 서면서 네,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면 저 이격을 메꾸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막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아침에 기술적 반등 비슷하게 좀 떴다가 다 밀리는 모습이라서 오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승 이후에 지금 딱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라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던지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어제 제법 올랐던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약간씩 약세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코스피 쪽에서는 워낙에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LG전자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LG전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가전은 LG. 네, 요즘에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LG 쪽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뒤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네,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코스피 쪽은 크게 변화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이거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주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더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매도가 더 나오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21만원, 22만원 지지선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밀리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오늘은 상승폭 반납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더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LNF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다 밀렸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게임주 펄어비스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인데, 뭐 일단 카카오 게임주도 그렇고 게임주 쪽에서 움직임이 살짝 애매하네요. 네, 그런 모습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JYP 엔터는 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바로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현재 위치 지켜주게 되면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양상을 우리가 참고하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뭐 그런 정도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거 네, 계속 밀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WCP 이거는 2차 전지죠. 그다음에 리노공 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 네, 그런 정도이고요. 동지제미캠은 오늘 좀 반등세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뭐 그런 정도인데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종목군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이 KG 모빌리언스인데 요거는 지금 9,000원 넘어갔다가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물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충분히 오르지 못했죠. 보통 이제 오늘도 상한가 가고 다음날 가면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형성된 고점 라인 때 7,500원 라인 때가 지지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나서 오늘은 매도가 차익 실현이 좀 연결이 많이 됐을 것 같다 생각은 되는데, 그냥 두셔도 지금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유라테크도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상승폭 그대로 또 반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막 올라간다고 또 흥분해서 따라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저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들어왔다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반도체, 업황, 종목, 뭐 소부장, 장비 이런 쪽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이 조금 안 좋아요. 네, GS건설이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라고 하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해요. 영업이익은 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적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뭐 하회할 것이다. 건설주 쪽에 그냥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요 아래쪽 하단 지지를 또 이탈한 모습이라서 요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GS건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뭔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뭐 상황적인 부분이 잡아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위험해지긴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CJ, CGV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가 하락률이 더 진행이 되면서 부담이 좀 커졌는데 어제 시점에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어떤 수급 동향이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 위주의 어떤 매도까지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좀 던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좀 보시고 장이 빠질 때 변동성이 있는 것들은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시장 반등할 때까지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오늘 대체적으로 좀 별로겠죠? 네.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183개만 상승을 했고요. 700개 하락입니다. 뭐 다 빠졌다 봐야 돼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369개가 상승, 1150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대부분 다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죠. 한 500개 정도 기업만 오늘 상승하고, 한 1500개 정도, 1800개? 네,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다 빠졌네요. 네, 다 빠졌죠. 자, 그 다음에 CQ센이 오늘 198%, 이건 뭐야? 예, 뭐 있었나 보죠? 네, 뭔데 갑자기 196% 돼서 상장 첫날 코스닥으로 넘어갔군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뭐가 있나 보지? 근데 어디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재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00%대 상승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뭐 코넥스나 뭐 이런 데 있었나 보죠. 그래서 코스닥을 넘어오던 그날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올리패스, 상한가, 파이버 프로,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 있네요. 근데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ETF 쪽이긴 한데 그래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제법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들인데 잘 모르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총이 좀 작은 것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강세 계속 이어가네요. 이런 것들은 좀 세게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밑에 쭉 내려볼게요. 상승한 포인트가 ETF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43 쪽인데 ETF만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5%, 1.4% 미만으로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인산가 이제 드디어 하락이 다 떨어졌네요. 네, 소금, 네, 자, 초록펜 컴퍼니 이쪽도 떨어진 모습이 엔터주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컨텐츠 관련주도 계속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제가 오늘 지금 12%나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네, 하락세를 또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경고해 드렸었죠. 초록펜 ENM이 SFA도 SFA 같은 경우는 잘 빠지지 않는 종목인데 크게 하락하네요.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왜 빠졌을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매각을 쳤다. 블록들이 있네요. 네, 154만 주를 갖다 던졌다. 이거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얘네 대주주가 팔아먹으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기업이 아닌데도 변화가 네, 그런 지분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자, 신성홀딩스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대웅제약 뭐 등등등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있네요. 낙폭을 좀 볼게요. 자, 2.8%. 자, 그러면은 오늘 적어도 한 1.5에서 2% 정도까지는 네, 계좌 하락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근히 눌리는 그런 형태고 시장 전반적으로 나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 전기전자 쪽을 제외하고는 네, 그다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잠깐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 쪽에서는 오늘 연기금 쪽 봐야 되겠죠.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신도 들어갔겠죠. 네,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자,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에 움직임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SFA 매도가 많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등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수 규모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만 매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시장을 조금 버티게 해주는 역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사들이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 좀 많이 내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씩, 네, 받아준 형태고요. 한국전력이 2만원 넘어가면서 분위기 잘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저점만 잘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형태고, 2차전지 쪽도 어제 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은 약간씩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바뀔지는. 자, 오늘은 소통 SDI 매도고요.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메디톡스, 루닛, 이런 종목들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언제쯤 바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계속 그 신저가 내리는 종목들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려줄 것인가. 근데 이대로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또 대형주였던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좀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뭔가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는 돌림이 나오겠죠. 다만 걔네들이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는, 네, 그 전략적인 부분들 좀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은 2560까지 밀렸어요. 예상했던 구간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도 회복세가 둔하다든지 안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2700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2700 이상에서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고 좀 걱정스러운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여유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후에도, 네, 기운 내시고요. 뭐 근데 특별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게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덮어놓고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후 늦지막히 시장 상황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네, 멘탈 지키시는데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 쳐다보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수급이 더 낙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다지, 네, 뭐 시장의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